씩 웃으면서 천장을 보니까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4천, 5천 초반? 최근 볼보가 순수 전기 소형 SUV EX30을 글로벌 공개했습니다. 환카가 이탈리아 밀라노 현장에서 만나본 첫인상 영상 다들 보셨죠? 안 보셨어도 상관없어요. 그 영상에서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환카! 여러분 10년 전에 팔았던 볼보 C30이란 차를 기억하시나요? 정말 작고 귀여운 소형 해치백이었었거든요. 같은 30으로 끝나는 EX30은요, 볼보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SUV를 통틀어서 가장 작은 크기를 지녔습니다. 길이가 4233mm 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정도면 국산차 중에서는 쌍용이 아니지, KG 티볼리랑 비슷한 크기입니다. 티볼리랑 비교하면 조금 더 길고요, 더 넓고 낮죠. 같은 전기차인 코나 일렉트릭이랑 비교하면 길이는 12cm, 휠베이스는 1cm EX30이 더 짧습니다. 반면 넓이는요, EX30이 1cm 더 넓어요. 종합하자면 분명 작고 깜찍한 크기긴 하지만 휠베이스가 길고 옆으로 납작하죠. 다시 말하면 밖에서 봤을 땐 스탠스가 좋고요, 안에 탔을 땐 공간이 넓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볼보 디자인이 크게 호불호를 타지 않는 건 다들 인정하시죠? EX30 역시 볼보 특유의 단정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적용됐고요. 그 와중에 최신 터치까지 가미됐습니다. 옆으로는 T자형 주간주행 등 토르의 망치도 한참형이라고 할 수 있는 EX90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다만 그 주간주행 등이 위아래로 열리면서 렌즈가 딱 나오는 그런 퍼포먼스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예뻐요. 전기차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그릴 자리는 깔끔하게 막혀 있고요. 대신 볼보 엠블럼만 미니멀하게 싹 박혀 있죠. 이 옆으로 쫙 쬐진 좌우 헤드램프랑 만나면서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치 아이언맨 얼굴을 보는 듯 합니다. 주차 센서는 하단 검정띠에 숨겨놨고요. 보닛 파팅 라인도 옆으로 빼서 얼굴이 상당히 깨끗하죠. 사이드미러도 베젤이 없어서 꽤 깔끔하고요. 휠하우스 주변으론 주름을 2번 잡아서 팬더의 볼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표 현장에 전시됐던 EX30은 전부 다 20인치 휠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차에 20인치 휠을 신고 있으니까 거의 뭐 디자이너가 그린 스케치랑 차이가 없을 정도로 당당해 보이더군요. 차체 하단을 두르고 있는 검정 플라스틱은요, 하늘을 보고 있는 윗면만 패턴 처리를 했죠. 이곳에 별도의 다른 소재를 쓰거나 페인트 칠을 하지 않은 건 나중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두꺼운 C필러는 승객을 든든하게 보호해줄 것 같죠. 검게 칠한 지붕은요, 시선을 아래로 내려서 차가 좀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 검정 지붕과 C필러가 만나는 자리에는 EX30 배지를 별도로 부착했네요. 볼보 특유의 리어램프도 전통을 살리되 최신 버전으로, 그리고 전기차 버전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뒷유리를 타고 리어램프까지 세로로 연결되긴 하지만 중간을 나눴죠. 낮에 불이 꺼져 있을 때는 좌우 연결성을, 그리고 밤에 불이 들어왔을 때는 세로 연결성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전체적으로 뭐 하나 더 넣고 뺄 게 없을 만큼 깔끔함 그 잡채네요. 계기판, 글로우박스, 스피커, 창문 스위치 모두 다른 차들과 다른 점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가운데 몰려있거든요. 운전대 뒤로 보이는 작은 뭉치는 계기판이 아닙니다. 운전자의 눈과 머리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센서죠. 이를 통해서 운전자의 주의가 산만하거나 혹은 졸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 경고해주는 기능을 하죠. 계기판은 대시보드 중앙에 12.3인치 세로형 스크린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PRNT 혹은 속도, 반자율주행 이런 중요한 정보는 상단에 배치하고요. 하단에는 인포테인먼트나 공조장치 같은 걸 고정시켜 놨습니다. 스크린 중앙으로는 내비게이션이나 각종 설정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야간에는 쓸데없는 정보를 감춰서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캄뷰 모드도 제공하고요. 주차 중일 때는 카메라 버튼을 띄웠다가 차가 달리고 있을 때는 트렁크 닫힘 버튼을 감춰주기도 하고요. 혹은 볼륨 조절 같은 기능은 터치 스크린을 한번 만지면 스크린 어디에 대고 왔다 갔다 해도 계속 인식하는 똑똑함도 갖췄죠. 스크린 바로 아래에는 글러브 박스가 있습니다. 운전 중에 저 글러브 박스 열려고 팔을 쭉 뻗을 필요가 없어요. 또 도어에는 스피커도 없습니다. 대신 대시보드 상단에 사운드바를 달았죠. 우리 거실 TV 아래 긴 사운드바 있잖아요. 요걸 자동차 실내로 가져온 겁니다. 하만 카돈 옵션을 선택하시면 9스피커
1040W짜리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일반은 5 스피커의 100W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도어에서 스피커를 뺀 덕분에 더 넓어진 수납 공간도 챙길 수 있었죠. 도어에 없는 게 또 있죠. 창문 스위치요. 이것도 일렬 중앙 센터 콘솔 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여러 요소를 중앙 집중화시킨 이유는 바로 환경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부품들을 가운데로 모아서 부품 수를 줄이고 그만큼 환경을 생각하자는 거죠. 글로브 박스를 가운데랑 원래 있던 자리랑 두 개 만들지 않은 것도, 천장 손잡이가 없는 것도, 혹은 그 시트 옆에 있는 스위치가 엄청 단순하게 생긴 것도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소비자들이 해당 장비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를 조사해가지고 이거 별로 안 쓰는데 싶으면 과감하게 생략한 거죠. 그래도 비상등까지 터치로 만든 건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현장에서 디자이너한테 질문을 했더니 씩 웃으면서 천장을 가리키더라고요. 딱 봤더니 이 오버헤드 콘솔에 물리 버튼으로 비상등이 남아 있더라고요. 운전자가 어떤 상황에 처하건 비상등만큼은 빨리 누를 수 있도록 남겨둔 거죠. 역시 볼보. 실내는 브리즈, 인디고, 미스트, 파인 요 네 가지 테마를 제공하고요. 각각 컬러와 소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실내 부위별로 다양한 재활용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고요. 아직도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가운데 암레스트를 딱딱 누르시면 컵홀더가 2단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그 아래 센터 터널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 또 그 아래에는 뚜껑 달린 추가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료수의 수나 짐의 크기, 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추가 수납 공간의 뚜껑, 가운데 구멍으로는 충전 케이블도 뺄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앰비언트 라이트도 스칸디나비아에서 영감받은 5가지 테마로 제공해줍니다. 은은하게. 처음에 EX30은 가장 작은 볼보 SUV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크기는 작지만 성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3가지 파워트레인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얘는 듀얼 모터의 3원계 배터리고요. 두 번째, 얘는 싱글 모터의 3원계 배터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싱글 모터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얘는 428마력이고요. 3.6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찍어내죠. 주행 가는 거리는 WLTP 기준으로 460km입니다. 얘는 뭐 거의 따라다니겠죠? 자, 두 번째, 얘는 싱글 모터에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최고 출력은 272마력이고요. 시속 100km 도달 시간은 5.3초가 걸립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WLTP 기준으로 480km이고요. 얘도 뭐 거의 힘은 차고 넘치는 수준이고 주행 가는 거리는 아마 우리나라 들어오면 환경부 기준으로 한 400km 초반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세 번째, 얘는 출력이 똑같습니다. 272마력 대신 가속력이 살짝 줄었죠. 시속 100km 도달하는데 5.7초가 걸려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WLTP 기준으로 344km입니다. 여러분,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낮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세 번째 모델은 도심 시내 주행 성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마 제 짐작인데 우리나라는 안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엔 안전장비. 그 EX90의 천장에 보시면 라이다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요 라이다 수급이 요즘 살짝 불안해가지고 EX90의 생산이 조금 연기됐다 이런 얘기도 요즘 나고 있긴 하던데 EX30은 라이다는 빠져 있습니다. 대신 다른 안전장비 몇 가지가 추가됐거든요. 예를 들면 파크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이 모든 종류의 주차 공간을 인식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T자도 들어가고 평행 주차도 되고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이런 기능 제공하고요. 거기에다가 파일럿 어시스트, 이게 기존이랑 비슷한데 예를 들면 그 대형 트럭 같은 걸 앞지르게 할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앞으로 공간을 많이 두고 앞지르게 하는 거죠. 좀 더 세밀해진 거고요. 그리고 요즘 산타페 같은 데도 다 들어가는 안전 하차 보조 같은 거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알겠고 그래서 얼마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막 글로벌 데뷔한 모델이고 또 볼보 코리아에서 한국 사양을 어떻게 구성하고 언제 얼마에 가져올지 정해진 게 전혀 없거든요. 외신에선 지금 EX30의 시작 가격이 한 3만 달러 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진짜 깡통 트림 기준이고 수입차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고급 사양으로 들어오잖아요. 또 현재 국내에 팔리고 있는 볼보 모델들 중에서 EX30의 바로 윗급이라고 할 수 있는 XC40 리차지나 C40 리차지의 국내 판매 가격을 봤을 때 걔네들이 한 6천 초중반 정도인 걸 감안하면 EX30 글쎄요 한 4천 극후반? 5천 초반? 모르겠습니다. 부디 합리적인 가격표로 우리나라에 데뷔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황카